멸치볶음에 이것 절대 넣지 마세요. 칼슘 흡수 막고 암에 걸려요.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칼슘 섭취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멸치볶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멸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은 체중의 약 1.5에서 2%를 차지하며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와 치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뼈 건강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근육 수축 및 이완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겨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과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은 보충제로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찾아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관상동맥의 석회질이 쌓일 확률이 22%로서 심장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섭취한 칼슘 보충제가 전부 뼈로 흡수가 되지 않고 칼슘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관절 등에 흡착되고 석회화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위장장애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과 평균적으로 음식을 통해 얼마나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성인의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이고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514mg입니다. 섭취해야 되는 양의 50% 조금 넘게 드시고 있는데요. 칼슘의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칼슘 섭취의 중요성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평균 섭취량이 514mg이지만 노인 여성의 평균 섭취량은
357mg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골다공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도록 골대사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더욱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칼슘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반찬이 바로 멸치인데요. 멸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잘못 드시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멸치 속에 섞여 들어있는 졸복 때문입니다. 졸복은 작은 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졸복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방해하여 신경마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근육마비, 호흡곤란, 언어장애,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요. 멸치잡이를 할 때 간혹 이 졸복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건조된 멸치 속에 졸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졸복은 버리고 멸치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멸치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1.5cm 이하는 새멸치, 1.5에서 3cm 사이는 자멸치, 3에서 4.5cm 사이는 소멸치, 4.5에서 7.6cm 사이는 중멸치, 7.7cm 이상은 대멸치로 분류합니다. 각각 칼슘의 함량도 다른데요. 새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509mg으로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고 대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206mg으로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멸치는 국물 육수를 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새멸치는 멸치볶음으로 만들어 드시잖아요. 이 멸치볶음이 칼슘 섭취를 위해 정말 좋은 반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멸치볶음을 할 때 주의 사항 알려드릴게요. 멸치볶음 할 때 고소한 맛을 위해 견과류도 함께 넣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견과류와 멸치를 함께 먹게 되면 견과류에 있는 피트산이란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피트산은 식물의 씨앗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일종의 자연독성 물질입니다.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문제는 영양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포기하지 못해 이 견과류를 꼭 멸치볶음에 넣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물에 담아 하루 정도 불려주시면 피트산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과 멸치의 칼슘이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용성 복합체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설탕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설탕은 비타민 D의 활성을 억제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칼슘은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이 체내에 들어와 흡수가 되려면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타민 D를 공급해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D는 소장의 점막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의 칼슘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해 체내로 공급해주거나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 체내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젖당, 비타민C 단백질 등이 체내에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젖당, 비타민C는 장내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주어 칼슘의 용해도를 높여 흡수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산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보통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유산균과 함께 드시게 되면 대장에서까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 칼슘이 세포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단백질과의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멸치의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 멸치볶음을 할 때 함께 넣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눌린은 과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로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눌린은 장에서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 비피더스균이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엉의 이눌린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추입니다.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동맥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와 만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산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멸치볶음을 할 때 식초를 넣으면 멸치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트리메티라민이란 성분을 분해하여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볶음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한식 메뉴 480가지를 분석한 결과 100g당 나트륨이 가장 많이 함유된 반찬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멸치는 잡히는 순간부터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른 멸치로 유통이 되는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 천일염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그늘에 말리는 방법으로 마른 멸치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소금이 멸치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의 섭취 권장량을 5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g 정도로 권고량의 2배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멸치볶음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바로 뇌경색과 심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멸치 15g에는 소금이 약 1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식사 시에 멸치볶음을 한두 젓가락만 드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멸치 외에도 우리나라 식단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가 있겠지요. 그 밖에도 찌개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에도 소금의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금의 섭취가 많을 때 특히 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위암의 발생이 소금의 섭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이 소금으로 인해 위점막이 손상되면 이런 손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위염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변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단백뇨나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섭취가 늘어나면
신장 안의 사구체 압력이 더욱 높아져 단백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 신장에 무리가 되면 소변에 칼슘의 함량이 높아져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멸치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우엉, 고추, 식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견과류와 설탕이 있었습니다. 멸치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 그리고 위장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멸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